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떨어진 종목 개수가 2천여 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한 침체된 분위기를 밤사이 뉴욕장도 이어받았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떨어졌고요. 나스닥의 낙폭은 상당히 크게 이뤄졌습니다. 달러 강세와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전반의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오늘 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은 4% 정도 올랐습니다만 유럽 쪽은 말 그대로 폭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500% 이상까지 올라섰는데 이게 유럽 경기에 계속된 발목 잡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차차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 장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일단 어제 우리 장이 어땠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어제 1.2, 코스닥은 2.2까지 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건 종가가 장중 저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긴축과 인플레 부담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타났고요.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악재성 이슈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7개월 만에 금리 인하 이슈가 있으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는 장중의 움직임도 있었으나 이내 그 줄였던 부분을 다시 토해냈고요. 올라갔던 쪽은 다 에너지 혹은 금속 관련한 쪽이었습니다. 정유, 가스 상사였고요. 떨어진 쪽은 성장주 부담을 더 크게 받아가면서 인터넷, 바이오, 2차 전지 쪽에서 하락이 나타났죠. 2차 전지는 그나마 장 후반에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환율 부담과 함께 무역 적자 이슈가 어제는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2022년 8월 20일까지 놓고 봤을 때 8월 달에 지금 100억 달러 무역 적자입니다. 금액으로 13조가 넘어가는 적자고요. 지금 5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달이 진행될 때마다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죠. 그 내용들을 조금씩 뜯어봤더니요. 반도체 수출이 7.5%, 우리의 자랑도 꺾이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하는 쪽을 들여다봤더니 에너지가 범인이었습니다. 원유와 석탄, 가스 이 3대 에너지 수입액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75%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실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역 적자는 결국에는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지금 말 그대로 킹달러 흐름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 그리고 유럽 침체로 인해서 유로화 약세로 인한 달러 강세, 중국의 경기 우려감으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로 인한 달러 강세가 모두 달러 쪽으로 모이는 느낌을 주고 있죠. 거기에 우리의 수출 악화가 결국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야기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며 어제 시장의 가장 주요했던 키는 결국 환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뉴욕장으로 넘어와 보죠. 다우 2%, 나스닥 2.5, S&P 500도 2.1% 밀렸습니다. 어제 우리 차트와 비슷하게 저가가 종가가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 달러 강세, 그리고 잭슨홀에 대한 경계감이 나옵니다.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다 지수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장 내에서 3.7%나 밀렸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낙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 당연히 우리 장엔 좋지 않겠죠. 달러 유로 페리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0.994까지 떨어졌는데 이 내용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잭슨홀 경계감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50bp 인상 확률은 떨어졌는데 75bp 인상 확률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달러 강세는 당연히 빅테크 종목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달러 강세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 악화로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빅테크 종목들의 낙폭이 상당했죠. 아마존 3%, 그리고 알파벳 2.6%, 메타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내려갔고요. 테슬라도 2% 이상 빠졌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종목의 하락이 보인 것 같은 느낌이죠.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11개 섹터가 다 내려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전반의 심리 자체가 좋지 못했던 거고요.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7월 13일의 방송 내용을 원고 대본과 오늘의 대본을 놓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 적었던 내용을 지금 갖다 붙여도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동일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7월 13일에 전해드린 내용이었어요. 20년 만에 1대1 달러 유로 페리티가 깨졌다라고요. 그때 당시가 바로 이 시점이었고요. 그때보다 지금 수준은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0.994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월가에서는 이번 달러 유로 페리티 붕괴는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기록하는 이유는 유로와 위안화 등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달러를 밀어 올리고 있는데요. 유로화가 약세를 띠고 있는 이유는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유럽의 경기 침체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럽은 정말 숨막힐 것 같아요. 러시아로부터 인해서 에너지 갑질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전력과 제조업, 관광업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염과 폭염 이후에 찾아왔던 엄청난 폭우 등이 이상기후가 전반의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죠. 그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졌고 유로화는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ECB가 그동안 미국이 열심히 금리를 올릴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좀 금리를 올려보려 하니 물가를 잡아보려고 하니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심화됐습니다. ECB의 운심폭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지요. ECB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분데스방크 총재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7월 13일에 보여드렸던 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러시아가 8월 말 9월 초 3일 동안 또 유지보수를 핑계로 가스를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가스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 타격은 독일을 중심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다음도 독일 관련한 이슈 7월 13일의 내용인데요. 이 제조업이 발달돼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타격을 더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이 그때 당시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해드렸었죠. 지금 이 기조가 계속된다면 내년 1분기 독일은 마이너스 10% 정도 GDP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앞으로 1년 이내 유럽 경제 침체 가능성은 60%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죠. 이런 이유들이 유럽을 계속 옥죄고 있고 그 타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보다 더 큰 금융시장의 변동이 온다면 그 사단은 유럽에서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천연가스 가격에 폭등이 나왔죠. 영국의 천연가스 14%, 유럽 천연가스 13%, 미국의 천연가스 4% 정도 상승했고요. 이들 1년으로 치면 500%, 400%, 150%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꾸준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천연가스 가격 상승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8월 19일에 이들 종목 확인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LNG 밸류체인인데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종목들인데 오늘 전반의 시장이 좋지 못했고 S&P 500 11개 섹터가 다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 밸류체인은 상당히 선전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죠. 한 두 종목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올랐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우리 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종목들의 강세가 일단 이어지고 있죠. 여러 번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LNG가 반짝하지 않는다면 7월경부터 해서 이들 종목들 대다수가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7월부터 해서 한 60% 정도 올랐고요. 한국가스공사도 30% 정도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상 이익이 낮다면 또 챙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면 조금 챙겨놔야 될 것인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시간 외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의 여파를 받아가면서 이런 에너지 쪽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장중 시세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함께 확인하시죠. 잠시 후에 인플레나 LNG, 천연가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면 오늘 진만쌤과 저희가 전략을 한번 짜보고자 하는데 시장에서 워낙 투자자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섹터에 대한 고민이 큰 시점일 것 같아서 한동안 유행했었던 태조 이방원, 이에 맞춰서 각 종목들 한번 전략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섹터는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이익을 챙길지 아니면 더 사야 될지, 그냥 팔고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진맛쌤과 각각의 종목 좀 예를 들어가며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 안 가나 느낌으로 가기 전에 이걸 까먹을 뻔했어요. 태조 이방원의 종목들, 대표 주자들 최근의 흐름까지 한번 보고자 넣어놨는데요. 하나솔루션은 급등했다가 지금 태양광 전반이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는 잘 나가다가 특별히 악재도 없고 수주 공시도 꽤나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3거래일 정도 부침을 다소 크게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래도 원전 쪽은 큰 부침 없이 올라와서 조금 옆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데 앞서 봤던 태조 이방원 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눌 거고요. 자, 가나 안 가나로 곧장 가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이 완공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앞당긴다라는 건데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의식한 거죠. 거기서 생산을 해서 그 혜택을 받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여겨졌던 조지아주 공장 관련한 종목들, 만도, SL, 한온시스템 등등이 거론됐었는데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들 종목 영향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점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2분 안에 끊어봤습니다. 그 남은 시간은 진맛쌤과 다양한 전략으로 가득 채워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곧장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달리 진만쌤과 이런 하락하는 날 많이 마주하는데 어제 국내 그리고 밤사이 뉴욕장까지도 기분 나빴던 게 종가가 저점인 느낌이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좀 짚어보고 차차 이야기 나눠가보죠. 네, 사실 한국 시장도 이제 좀 어제도 중간에 어느 정도 회복하나 했는데 결국에는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장이 밀린다고 해서 한국장이 이제 무조건 밀린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선물 추이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환율 관련돼서 계속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원과 달러만의 문제였다고 하면은 분명 한국 시장에 크나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국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는 서포트해주는 이제 엔화라든지 유로와 가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아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 시기예요. 지금은 이제 9월, 10월 그다음에까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1,300원 정도의 고착화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환율이 지수의 문제를 그렇게 야기하진 않는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 자체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스탠스, 즉 이제 고점에서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조정의 파동 끝이 어느 정도인지가 사실 더 중요하고 지금 환율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어제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원자재 가격들이 일부 다시 급등을 한다는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는 있으나 사실 이전보다는 그 끝이 좀 약하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쓰고 있는 부분도 이제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보다는 실제로 수출이 얼만큼 더 견고한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을 계속 캐치를 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명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대비는 했고 제가 한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조심하자라는 의미의 분위기를 풍겼던 이유가 어느 정도 저항선에서 이제 끝자락에 3번 정도 조정 파동이 있을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았으면 좋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맞아서 저도 안타까운 이야기는 있으나 그래도 저는 반등에는 성공을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한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만약에 그 전까지 조정이 있다고 하면은 잭슨홀 미팅 후에 반등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오늘 장부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잭슨홀 미팅에 나오는 세부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이 조금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을 좀 버티고 있었던 독일이 무너졌다라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고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가 되길 기도를 하고 있으나 일단은 이제 11월 정도까지는 전쟁의 장기화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시장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추후 이제 집만 스픽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 증시입니다. 그 변동이 잭슨홀 미팅 이전에 나온다면 그 이후를 또 대비해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이후의 변동, 지금 좀 견조하게 가다가 잭슨홀 미팅이 나온다면 그 내용에 따라 또 그 이후 변동이 있으니까 사실 매를 지금 맞냐, 나중에 맞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찌됐건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 잠시 후에 이어갈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게 유럽 경기 침체 그리고 그 내면에는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밤사이 천연가스 올라갔고요. 관련한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실까요? 사실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뭐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랐기 때문에 뭐다 같이 이제 오른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국내에는 단발적인 요소로 아마 끝날 것 같은 게 사실 어제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고점 갱신을 터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초가가 고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뭐 가장 강한 종목의 또 뭐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출발을 하게 되면 뒤이어서 강한 수급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으나 또 이게 그 끝이 짧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따라 들어가기는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한 1, 2% 정도 이제 이런 수익을 기대해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항상 이런 기업들이 상한가 아니면 중간에는 항상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다. 이제 이런 말씀과 함께 천연가스 관련주는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매도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 여기서 고가를 또 갈 수는 있으나 사실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간접적인 수혜로 올랐으니까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 접근은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오늘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포인트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오른 포인트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커피값도 많이 올라서 이제 관련주들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관련해서는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 원자재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 뭐 GSE, 경동에너지 다시 한번 또 매도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보다는 사실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매도하는 타이밍으로 잡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관련주들 비롯해서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일단 오늘 뭐 상승이 나온다면 좀 이익을 챙겨 놓자라는 전략이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끝이 항상 좀 생각보다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처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뭐 상한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어제 이제 곡물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았었는데 생각보다 그 끝이 되게 짧았습니다. 이제 예전 같았었으면은 정말로 큰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어제도 보시면 결국에는 윗꼬리를 다 남기고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시장이 이전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단발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잡히게 될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러시아도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끝이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거는 또 어떻게든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 시점까지 잘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지금 차트 박사님 같은 경우 저는 어제 잘 정리했습니다. 이렇게도 글이 올라오는데 현명하십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저희 대응책. 태조 이방원을 놓고 각 섹터별 대응을 세우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이렇게 신조어 별로다, 거슬린다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진짜 태조 이방원이란 말을 오늘 처음 썼거든요. 국사를 굉장히 좋아했던 일인으로서 네. 이런 역사 왜곡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을 제가 한 입으로 쭉 얘기하기보다 이게 조금은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억이 남을 것 같아서 쓰기는 썼습니다. 앞으로 주의할게요. 이 태조 이방원 각 섹터별로 전략을 좀 챙겨보죠. 태양광은 뜨거웠어요. 그리고 장기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은 탄력이 살짝 꺾인 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 재밌는 게 이런 첫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잘 안 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뭐 방송에서 많이 다루면 그때가 이제 조심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도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안에서 세부로 나눠 보면은 조금씩 이제 개별적인 전략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이 단어 자체는 조금 이제 억지로 이제 껴맞춘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좋다라고 방송에서 좋다고 이야기해서 덜컥 이 섹터 혹은 이 관련주들을 덜컥 사시기보다는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다르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좋은 거는 다입니다. 근데 좋은 게 꼭 오른다고 귀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대란 때문에 오히려 오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오르게 될 경우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 이제 하나솔루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전체적으로 조심하자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선 제가 분위기를 살짝 바꿨었죠. 이제 바꿔서 기자재 쪽 계속 봐야 된다고 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민영 앵커님이 이제 피팅 3사 사실 다루기 굉장히 힘든 섹터긴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해주셨던 포인트로 접근하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는 조선에 대해서는 뷰를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바꾸면서 이제는 모아가도 되는 좋은 시점이다. 이제 만약에 사실 천연가스 대란의 직접적인 수혜는 오히려 이제 이런 조선주들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실적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실적 비수기 때 오히려 조선 섹터는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계속 삼성중공업은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요. 네. 2차 전지 오를랑 말랑 하면은 결국에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관련해서 LNF 외에 차익 실현 매물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LNF 어제 공시가 나왔죠. 또 투자를 한답니다. 네.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LNF가 갖고 있는 미국 밸류체인 자체는 테슬라 직납이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비엠과 이제는 1등 자리를 두고 정면 승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그래서 LNF를 제외하고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존재한다. 그 안에 다 같이 으쌰으쌰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탄력성이 붙는 게 LNF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으로 LNF 외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은 조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LNF가 지난 금요일부터 네. 갑자기 좀 확 떨어지니까 걱정되더라고요. 네, 사실 걱정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밀렸다라는 포인트가 걱정의 포인트지 결국에는 모아 간다면은 저는 LNF가 가장 좋은 탄력성을 갖기 좋은 여러 가지 외부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 지금 그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밸류체인 구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LNF가 이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으로 너무 이제 모아가기 딱 좋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LNF는. 그다음에 이어서 방산이죠. 네, 방산이면은 방산 같은 경우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단발적으로 한번 조정이 더 있고 그 이후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존재를 하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항공 쪽으로 살짝 모멘텀을 돌려서 항공 모멘텀이 있는 섹터를 한 번 정도 집중을 해보시자. 이제 다 방산주 좋은 거는 다 안다만
그중에서 방산 모멘텀에서 항공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이제 종목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주들이 시세가 생각보다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돌아서 이제 당장은 원전 건설이 힘들겠지만 결국에 수주를 따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원전주들은 밀림에 너무 조금 이제 두려워하지는 말고 모아가기 딱 좋은 시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금 매도해야 되는 포인트와 모아가기 좋다라는 그런 이제 각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은 태양광 그다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이제 방산가지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조심하고요. 조심하고. 그다음에 조선과 원전은 모아가기가 좋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은 모아가는 일단 우선순위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 얘기해 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피팅 얘기할 때 피팅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으나 그래도 좀 더 올라온다면 이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주신 것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이제 그 끝이 사실 이제 지금은 매수는 쉬울 수도 있는데 매도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 끝이 언제까지 갈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오르면은 분할 매도, 오르면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사실 분할 매도가 어렵긴 하지만 가장 이제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수익을 줬었을 때 챙기는 그런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2차 전지, 방사는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을 대비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조선은 삼성중공업 필두로 모아가고 원전은 뭘로 모아가요? 원전은 마찬가지로 원전 폐기물 쪽으로 이제 우진 만약에 노르비텍이요? 이제 건설 쪽으로 조금 대형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고요. 만약에 이제 좀 중소형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오르비텍이나 이제 우진 같은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받아봤고요. 이제 진만스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골라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 개별주적인 모멘텀보다는 잭슨홀 미팅 전까지 혹은 증시 변곡점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 이제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관망과 적극 대응이죠. 관망이라 하면 사실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뭐 딱히 이제 종목을 사기도 팔지도 않는 그런 이제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게 현재 구간에서 좀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점을 이제 잡기보다 이제 예를 들어 계속 분할 매수하기 어려운 이제 포지션을 잡으시기보다는 이제 가장 저점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바닥권에 다시 도달했었을 때가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망하자라는 포인트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서 적극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아까 저희가 다뤘던 여러 가지 요소들 있죠. 가스 관련주를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르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공략을 하면서 단기 수익을 챙기는 데 집중을 하고 나중에 또 지수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올 때 그때 지수 관련 우량주를 공략을 해보는 포인트로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 왼쪽 이제 관망도 좋고 적극 대응도 좋고 각자 이제 투자 포인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정말 내가 시장 대응이 만약에 이런 이제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 지금 공략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점인데 항상 이제 물리시는 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손이 조금 느려서 이런 포인트로 접근이 어렵다고 하면은 굳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현재 공략할 필요가 있냐? 그렇죠? 이런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고 내가 그래도 시간적 여유와 함께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 하는데 자신이 있다 하신 분들이 지금은 인플레이션 관련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권을 나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투자 성향에 맞춰서 그러나 잭슨홀 미팅 전으로 한 번 정도 이제 지수 추종 관련주 혹은 대형주 위주의 공략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손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커피값 올라간다 이런 기사 타이틀만 보고도 한국 맥널티 막 하락해서 사서 3%딱 수익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거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종목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그동안 이제 많이 쉬었고 돌림목에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없는 자리다.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슈팅이라고 그러죠. 이제 한 번 정도 잔발적인 시세를 받기 딱 좋은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게 오를지는 모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대장주가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가장 늦게 오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내 종목이 안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급등에 잡기보다는 안 오를 때 잡아 두신다면 그 안에서 인플레이션 관련주 단기적인 시세 챙기기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료, 비료, 밀가루 뭐 돌아가면서 짧게 시세 대응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대응을 할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챙겨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와 계속 호흡하시면서 이걸 좀 공부하고 좀 지켜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나 짤막하게 확인을 해보죠. 현대차 측에서 공장 가동 일정을 앞당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관련해서 좀 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관련해서 협상을 하러 이제 간 것으로 제가 이제 체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억울합니다. 이제 공장도 짓는데 결국에는 이런 유예 기간을 주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포인트로 빠르게 공장을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좋다고 하면 이미 근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안 빠졌던 게 이런 접근성을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공장 증설을 빠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서플라이 체인들이 강한 이제 흐름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 향이 강한 미국의 법인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탄력성을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포인트로 이미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관련해서 이미 현대차나 기아는 그래도 매수를 해도 괜찮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심해야 될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관련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 빠질 거는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매수를 하셔도 좋거나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늘리셔도 돼야 되는 구간들이 왔기 때문에 마에 2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올해 고점이 19만 9,500원이더라고요. 한 틱 차이였는데 네. 이제 그래도 다시 외국인 수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3번 정도 기대는 다시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대 쪽이 이제 막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막 현대 모비스 분사 막 이런 이야기들의 외부 노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걱정이 되는 포인트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현대차 혹은 관련 부품 섹터들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포인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완성차에 대해서 좀 한동안은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셨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의견 바꾸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섹터에 대한 전략 나눠봤고요. 시장에 대한 비유까지 함께 체크했으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잘 녹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